응급실 앞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은호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품에 안고 울부짖던 우진의 피였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문이 열렸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그 짧은 동작만으로도 은호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설명은 멀리서 들리는 잡음처럼 희미하게 끊어졌다. 약물을 과다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 자칫하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은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앉았다. 거짓말이죠, 제발.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지만 현실은 잔인하게도 바뀌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가르며 쏟아졌다. 내가 죽인 거야. 성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은호를 가리키며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다. 내가 우진이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나타지만 않았어도, 내가 우리 앞에 다시 안 나타났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은호는 반박하지 않았다. 입을 열면 정말로 자신이 우진을 죽인 것 같아서. 어쩌면 성희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만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진은 급히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우진은 산소 마스크와 각종 기계에 의지한 채 마치 다른 세계에 홀로 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은호는 유리창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내가 간 이식을 해줬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빨리 결정했더라면. 후회와 자책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병실 안에서 성희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틈날 때마다 유리창 너머의 은호를 향해 얼어붙은 시선을 보냈다. 원망, 분노,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책감까지 뒤엉킨 눈빛이었다. 사실 성희도 알고 있었다. 아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웠다는 것. 우진의 고통을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덮어버려 왔다는 것을. 이제야 그 사실이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잠시 후 의료진이 다시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이번에는 더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검토 결과 환자가 의도적으로 약물을 과다 복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말끝을 흐리자 복도 공기가 더욱 차갑게 식었다. 자살 시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희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안 돼요. 우리 아들이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기록되면 안 돼요. 하지만 병원 측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신고와 조치는 의무라고 설명했다. 성희는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상황은 이미 그녀의 통제 밖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우진의 사고 소식은 곧 박진석에게도 전해졌다. 진석은 회의를 중단하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다. 우진이가 여기 왜 있어? 성희를 보자마자 터져나온 첫마디는 안부가 아니라 추궁이었다. 우진이는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었어? 인턴 생활 잘하고 있다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성희는 입이 붙어버린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쌓아온 거짓말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다. 진석은 의료진을 통해 우진의 상태를 확인했다. 몇 달째간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 상태가 심각했음에도 가족 중 일부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들은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희를 노려보았다. 이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 숨겼어? 성희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다. 당신 알면 또 집안 시끄러워질 거라고 생각했어. 체면도 있고 우진이 자존심도 있고. 하지만 진석은 냉정했다. 그게 이유야? 아들 생명이 걸린 문제를 체면 때문에 숨겼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어쩌면 자신에 대한 자책까지 묻어 있었다. 지혁은 뒤늦게 은호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다. 복도 한 구석, 아무도 없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는 은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은호야. 지혁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자 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감정은 이미 한계치를 넘긴 듯 비어 보였다. 아무도 나 이해 못해.
은호는 나지막이 말했다. 다들 속으론 나 욕하고 있을 거야. 결국 내가 우진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아니야. 이건 내 잘못 아니야. 지혁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누구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을 만큼 했어. 하지만 은호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내가 간 이식을 하겠다고 조금만 더 빨리 말했으면, 내가 우진이한테 그 말 한마디만 먼저 했으면. 그때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성재였다. 성재는 아버지에게서 급하게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다가 복도에서 마주친 지혁과 은호를 보고 묘하게 얼어붙었다. 세 사람 사이로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스쳤다. 성재는 곧 우진의 상태와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집안에 숨겨진 진실의 일부를 듣게 되었다. 의붓동생 우진. 몇 달째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버지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 성재는 진석을 조심스럽게 찾아가 물었다. 아버지, 우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다들 서로를 보는 눈이 이렇게 험악해요? 하지만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비밀은 이미 터져버렸지만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한편 강호는 누나 은호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졌다. 이대로 두면 누나까지 같이 무너진다. 그는 결국 마음을 굳히고 성희를 따로 불러냈다. 조용한 카페, 서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날카로운 정적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건 강호였다. 5억 받겠습니다. 성희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그래? 그럼 간 이식 수술. 희망이 스치듯 지나가려는 순간 강호가 말을 이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성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강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돈으로 누나를 이 상황에서 완전히 빼주세요. 더 이상 누나를 끌어들이지도 말고 우진 씨랑 엮이지 않게 해주세요. 수술이든 뭐든 누나 인생이 또 이 집안 때문에 망가지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성희는 당황했다. 아들의 생명이 걸린 일 앞에서 어떤 조건도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알겠어. 약속할게. 하지만 강호는 속으로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 돈을 단순히 대가로 받을 생각이 아니었다. 성희의 약점을 잡고 누나 은호가 진짜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판을 뒤집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틀 후 기적처럼 우진이 의식을 되찾았다. 소식을 들은 은호는 눈물을 쏟으며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우진아. 하지만 우진은 은호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렸다. 얼굴에는 깊은 체념과 냉기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다신 보지 말자. 짧은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은호는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진은 마치 자신의 삶을 이미 포기한 사람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누나도 엄마도 나 잊어. 난 원래 없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성희가 울부짖으며 아들의 손을 붙잡았지만 우진은 그 손마저 힘껏 뿌리쳤다. 결국 박진석이 나섰다. 그는 성희를 따로 불러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돈 댈 테니까 다른 간 이식자 찾아. 더 이상 은혼의 가족 건드리지 마. 이 일로 그 집 식구들 더 끌어들이는 건 이제 절대 안 돼. 하지만 성희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이미 늦었어. 우진이가 살고 싶어 하지 않아. 다 포기했어. 그 말은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처럼 들렸다. 그날 밤 은호는 혼자 병원 옥상에 올랐다.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헤집고 밤 공기는 뼈까지 스며들 만큼 싸늘했다. 은호는 난간에 기대어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마침내 조용히 결심을 굳혔다. 우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뿐이야. 하지만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끌려가기만 하진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내걸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은호는 곧장 성희를 찾아갔다. 간이식 할게요. 성희는 순간 숨을 멈춘 듯 은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은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눈빛 속에는 슬픔, 증오, 그리고 단단한 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저한테 진실을 다 말해주세요.
왜 우리를 버렸는지, 왜 쌍둥이 오빠만 데려갔는지. 그동안 숨겨왔던 거 하나도 빼놓지 말고요. 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우진 씨가 깨어나서 건강해지면 당신은 우리 앞에서 영원히 사라지세요. 은호는 마지막으로 못 박듯 말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예요. 이건 단순한 간이식 제안이 아니었다. 평생 뒤틀려 있던 자신의 삶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다.